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교가 간다. 진행을 맡은 정창교입니다. 오늘 2탄인데요. 오늘 함께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편리를 가져온 자동차, 내연기관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통 문화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매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도 많은 차량들이 지금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미세먼지,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조 원을 들이고도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신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매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주식회사 3M텍 최인섭 회장, 이 신기술을 통한 개발자인데요. 최인섭 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소비자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양정욱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양 회장께서는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서 그 영국의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팸스 장비를 활용해서 작년 1월부터 국제사회가 이 팸스의 도로 주행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가 이 매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이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양 박사님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험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어떤 공인연비,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 방식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달라진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차대 동력계에 의한 자동차를 동력계에 올려놓고 어떤 배출가스 시험이나 성능 테스트를 한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공인연비나 배출가스가 이렇게 배출된다라는 성능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공포를 했었는데. 실험실의 결과를 가지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017년 9월 1일부터 이제 유럽연합이, 정식으로 인정을 한 시험 방식입니다. 이번에 한 방식이. 네. 팸스가 이제 RD 시험을 한 것인데요. 이거는 도로주행 시험. 예, 실제 차량을 이제 도로주행을 통해서 도로주행을 통한 배출가스라든지 성능 시험을 여러 차례를 번복해가지고 아주 평균된 그런 실제 측정된 결과물을 가진 그런 인증 방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그동안 소비자들이 자동차 유리 옆면, 옆유리 옆면에 보면 공인연비라고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공인연비를 보고, 이 차의 연비가 많다, 작다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연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연비 숫자와 실제 차에 운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의구심들을 가져왔는데, 이번 시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직접 이제는, 이 공인연비가 피부로 와닿는, 네. 소비자가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결과물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연비 5 정도만 개선을 해도 이건 노벨상감이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연비 1 향상하려고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는데 이번처럼 이 연비가 9.5% 정도 개선된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의 수백 가지의 전 세계의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3% 정도만 절감이 돼도, 이건 엄청난 결과거든요. 네. 근데 이제 9.5%의 어떤 연비의 절감률이 입증이 됐다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주선하신 분도 자동차학과 네. 교수님이 주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차과 그 교수님으로서는 상당히 명망 있는 분이 네. 직접 그 보고 관찰하고 네. 그런 그 시험 과정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은섭 회장님, 이 개발자이시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발명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국내 시험에서 나름대로 그, 훌륭한 성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빛을 어떤 면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 운동도 상당히 좀 이제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이런 그 도로 조형 시험, 팸스 장비를 통한 국제 표준에 그 통과하게 된 이 실험을 하게 된 그 이야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사들로부터 생산되는 그 자동차들의 그런 연료 공급 시스템이 그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의 보시나 네. 지멘스의 연료 공급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걸 국산화해서 쓰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까지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대기 환경 오염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나 또는 뭐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연료 공급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그 지식을 얻는 제조사나 자동차 그 전문가들로의 조언으로는 절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DPF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렇습니다. 그 DPF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된 배출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은 그런 독일이나 이런 자동차 선진국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 공급 그 기술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걸 역학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찾아내고 네. 또 이런 그 문제점들 갖다가 이제 완벽한 이제 개선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제 뭐 자동차 전문 시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전문 그 인증 기관을 통해서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인증 기관 자체가 제도적으로 제조사 이외에는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네. 그런 인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제품 안전 학회 네, 그렇습니다. 쪽에서 주선을 해서 맞습니다. 이런 국회 표준에 통과하게 된 또 그런 그 역할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뭐 국가 인증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 벽이 너무 높고 제도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제조사 이외에는 실험을 치를 수 없는 그런 그 모순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 학회에서 그런 연구 팸스 시험에 의한 R&D 시험을 통해서 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서 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네, 시험을 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이우근 교수 하면은 자동차 학계에 상당히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분이 이번에 좀 이런 역할이 좀 같이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한국 품질안전학회에 이 주선의가가 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학회에서 이호근 교수를 이제 연구 책임자로다가 위임을 해서 이호근 교수의 책임하에 이런 실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정부도 지금 이런 신기술, 특히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수의계약도 하겠다, 이런 너무 현실이 지금 삶의 질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자동차 매연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옥죄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번 이 신기술이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치러지는 그 시험 데이터가 네.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 있는 시험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좋은 사례가 되고, 네. 이제는, 내연기관 엔진 그러면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네. 그런 그 오점을 이제 깨끗이 씻어내고, 아. 이제, 연료 공급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내연기관 엔진도 친환경 엔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뭐 예를 들어서 매연을 줄이면 반대로 질소 산화물이 증가를 한다든지 뭐 초미세먼지가 등장을 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기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저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지금 이제 노후 차량에서 발생한 그런 뭐 시커먼 그 매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그 자체로 환경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개선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실은 그 연료 공급에 어떤 그 근본적인 기술, 쉽게 얘기하면 엔진에서 필요한 연료만 정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네. 엔진에서 필요한 연료 이외에 과다한 연료가 공급됐을 적에는 뭐 신차인 경우에는 엔진의 그 연소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걸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 추가로 들어온 연료도. 그럴 적에는 그 내부 환경이 그 신차례는 그런 이점 때문에 시커먼 매연은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된 연료가 이제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란전을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식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시커먼 매연으로 바뀌고 네. 또 그 대신에 이제 질소산화물과 CO2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공급의 근본적인 패턴을 바꿔주지 않는 한, 뭐 예를 들어서 시커먼 매연을 줄이면은 질소산화물과 CO2가 상승을 하고, 네. 또 이제 신차인 경우는 노후 차량처럼 시커먼 매연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런 질소산화물과 CO2가 상승되는, 네. 그래서 스모그 현상과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배출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본사가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연료 공급 그 자체를 엔진에서 필요한 연료만 공급되도록 자동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커먼 매연뿐만 아니라 그런 그 질소산화물, CO2 이런 부분을 동시에 다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양 박사님, 그 지금 개발자인 최 회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이 펨스가 이번에 그 RD 실험을 할 때 연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 네. 네 가지를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 회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이번 시험의 의미라고 할까요? 좀 소비자들이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실 이런 정확한 실험을 국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한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펨스에 의해서 RD 시험을 했다라는 거는 네. 실제 차량의 그 도로 주행을 통해서 COHC, NOx 이런 그 배출가스의 성분이 얼마만큼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검증된 결과가 놀랍게도 보통의 경우는 이제 CO가 상승하면 NOx가 줄고 NOx가 상승하면 CO가 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NOx,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되고 있는 그 NOx,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의 그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EGR 장치를 별도에 장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는 COHC, NOx가 전체적으로 같이 동시에 감소가 됐어요. 그게 세계 처음인가요? 세계 처음이죠. 아,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 줄이는 거는 그동안에 많이 연구한 결과들은 있지만, 네. 어찌됐든 어떤,
이 제품, 이 회사, 3엔텍이 개발한 이 제품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네 가지 실험, COHC, NOx 뭐 이런 성분들이 동시에 같이 감소되는 결과는 사실 처음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양 박사님을 모르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본인이 자동차 전문가로서 걸어온 길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자동차와 함께, 저는 이제 16살 때부터 자동차를 배우기 시작했고, 네. 뭐, 사실,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한 20여 년 근무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신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예. 많이 사라지는 그런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틀에 딱 짜여져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배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네. 그런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PF 방식을 사용했는데 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실패한 기술이라고 꼭 들었습니다. 뭐 실패했다기보다 그 당시로서는 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대안이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에서 태우고 이미 배출가스로 태우고 난 가스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결과물을 나오는 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제점은 발생된 거를 후처리하려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예, 못해요. 예.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이나 이런 자동차 기술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주로 말씀하는 게 유럽의 이제 보시사나 지멘스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 그대로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도입한 기술이 이미 유럽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DPF 방식이나 요소수를 적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밀려나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걸 이미 장차감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로 변화를 시켜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인체에 더 많은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3엔텍이 개발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료를 처음에 공급할 때부터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연료만 공급하는 이런 기술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빛을 보질 못했죠. 왜 그러냐면 실험하는 시장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또 법으로도 이게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기 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한 5개월 정도를 네네네. 3엔텍의 매주 캡슐 장비를 관용차에 달아가지고 정말 연비도 향상되고 미세먼지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값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이게 자동차 부품으로 인정을 해주면 쓰겠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분야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신기술들을 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이 네. 어찌됐든 모든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어찌됐든 이 자동차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들이 많고, 그나마 우리 최인섭 우리 개발자는 정말 20여 년 이상을 여기다가 모든 정열을 다 바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회사를 광고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객관적으로 이것을 많이 검증도 해봤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도 있구나. 그런데 왜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제도권 안으로 못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자동차만 그 40여 년 이상을 그 자동차 정비 기술 이런 분야는 제품 문제 분석 뭐 이런 뭐 그 사회 단체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자동차 전문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동차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서 소비자 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네. 거기에 하나 일원으로 이런 그 진실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잘 정착이 되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또 개발된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정작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제도권 안에서 그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그 막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팸스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제대로 소비자들이 쓸 수 없는 이런 환경. 그런데 국제 표준이 작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팸스사의 장비를 가지고 도로 주행 시험에서 연비 9.5%가 나왔다. 기존에는 연료 공급 방식이 강제 주입 방식이었는데 우리 이제 개발자께서 한 거는 자동 조절 장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그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찾고 있는 신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제서야 뭐 이렇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술들이 빨리 제도권 안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뭐 이 분야로 보면 자동차 기술이지만 빨리 적용이 돼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국제기구랑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너무 막대한 시험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스리엔텍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팸스 방식으로 해서 정확한 인증 분석을 시험을 했는데 자동차 제조사들도 하기 힘든 어떤 실험의 그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차대 동력계에 의한 샤시 다이나모에 의한 실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CVS 75 모드라는 실험을 적용을 하죠. 물론 이제 경유 같은 거는 이제 유럽에 의한 EUDC 모드라는 그런 유럽의 표준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실도로 주행을 통한 인증 방식이 우리나라의 제품으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실험을 했고 그리고 또 막대한 비용을 또 감수하면서 입증을 대내적으로 시켰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결과물을, 예를 들면 환경부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아주 깊이 있게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고, 빨리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 적용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근 교수나 제조사나 모두 좀 이렇게 신기술로 우리가 이걸 채택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도 통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팸스라고 하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을 도로 주행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스리엔텍에서 팸스에 이제 실험을 할 때 거기서 4가지 조건, 연비 4가지 조건 외에도 또 다른 실험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네. 우리 스리엔텍은 일반적인 그런 정밀시험 장비를 나름대로 그런 신기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도 스스로
해서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그 장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하는 네.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연구소에서 새롭게 좀 여기 특허 기술에 될 만한 것들 뭐 좀 진전된 게 혹시 있나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실험을 할 적에도, 이제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캐디 247 모드에 의해서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데, 네. 그런 팸스 실험을 하기 이전에, 이제 그 배출가스가 얼마만큼을 발생되는지, 우리 그 부설연구소에서 정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제품 설치 전에 31% 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을 의뢰를 하고 실험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재확인해 본 결과 4%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약 87% 정도의 그 시커먼 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팸스와 또 캐디 247 모드를 종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연료를 9.5%도 줄이고 또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네. 9.1%를 줄였고 또 사람의 어떤 신경계에 네.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인체에도 새로운 해를 미치는 이산화탄소, 연탄가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독성가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62%를 엄청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와 같이 이제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은 네. 18%를 이제 줄여냈고요. 또 지금 가외로 우리 부설연구소에서 실험해 본 결과 시커먼 매연도 87%를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학이 갖고 있는 공학적 이론은 어느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상승을 하고 그 상승한 부분을 줄이면 다시 다른 배출가스가 상승하는 그런 시소와 같은 그런 문제를 이제는 공학의 논리적인 이론을 깨버리고 동시에 다 줄여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팸스 도장 찍힌 것도 한번 옆에 들어서 화면에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영국 시험 기관에서 받은 오리지널 성적표입니다. 팸스도 놀랍겠어요. 그동안 공학에서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였는데 양쪽을 다 해결했다. 이게 그렇습니다. 세계 처음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7월 여기 이제 보면은 7월 18일서부터 24일까지 이제 치러진 실험인데 네. 이 보고서가 9월 10날 나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보고서가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시험 보고서가 영국 본사로 이제는 가서, 실험 데이터가 정교하게 이루어진 데이터인가를 정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장을 눌러주게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다소 길어진 거로 봐서, 그쪽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박사님 전문가로서 우리 환경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국민들에게 쓰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거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문가들 집단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요?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고 이제 관련된 기술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또 통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무시해오고 믿지도 않고 해도 모르겠다 사실은 이 3N텍의 이 기술이 국내에서 많은 실험 기관에서 실험을 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성과를 그렇죠. 냈죠. 냈는데 이제 그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한 표준 실험에서 제조사가 아닌 개발자가 나름대로 자동차 학계 권위자의
주선을 통해서 통과했다. 예.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축하받을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축하할 일인데도, 사실 그 국내의 그 기술 전문가들이 좀 배타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걸 좀 개선해서 향상시켜서 정말 국민의 그 삶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기술 외에는 이게 맞는 거고, 나머지 새로운 기술은 그건 뭐 별로 그 인정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시면서도 소비자 운동을 앞장서서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 예,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피해보는 건 소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로 좀 앞장서서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비자 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동차 소비자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천 영종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3엔텍이 지난 20여 년간 신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좀처럼 그 소위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기술이 그야말로 좀 저평가됐었는데 이번에 팸스사 지간 국제 그 표준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3엔텍이 제조사보다도 앞장서서 통과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낙엽이 떨어지는 그 초겨울부터 범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옥죄고 있습니까? 공사 현장이 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또 4대 문안에 경유차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고 강제 폐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가 범정부 차원에서 찾고 있는 그 신기술이 이미 유럽에서 작년 1월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반드시 자동차 회사들은 이 팸스사의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소비자들에게 이제 차를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주식회사 3엔텍의 이 매직 캡슐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부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인정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정말 많은 좋은 일자리 또 애화의 그 애화를 통한 국부 창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신기술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 기술부터 심각하게 우리가 잘 접근하고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세계인들이 이 기술 때문에 정말 공기가 좋아졌다, 맑아졌다 그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생각해 보면서 정창교육한다 2탄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